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14일까지 13일 동안 공식 선거 운동을 펼치게 되며 15일 유권자의 투표를 통해 앞으로 4년간 평택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한때 총선 연기론도 나왔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국정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표를 뽑는 총선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유권자와의 대면 접촉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소위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지역신문협의회와 평택시 기자단 등 평택 지역의 두 가지 언론단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평택 지역을 대표해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국회의원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살펴보고 공약 등을 충실히 검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토론회는 YBC를 통해서 유튜브 생방송되고 있으며 지방 일간지와 지역 신문 등을 통해서 보도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패널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평택과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공재강 후보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평택갑 지역에는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곽혜춘 후보, 기호 8번 무소속 차화열 후보도 등록했습니다만 각종 언론사 주간 여론조사에서 5% 미만의 지지도를 얻은 후보자들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말씀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패널로는 토론회를 주관한 평택지역신문협의회 소속 두 분과 평택시 기자단 소속 두 분 등 네 분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참고로 토론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두 주간 언론단체가 여러 차례의 사전 회의를 통해 진행 방식을 결정하고 질문 내용 등을 취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후보자와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첨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이어 미래통합당 공재강 후보를 소개합니다. 이어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TV로드 기념방송 이창호 취재부장을 소개합니다. 평택자치신문 서민호 대표를 소개합니다. 뉴시스 정승환 취재부장을 소개합니다. 평택시사신문 박성복 사장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먼저 두 분 후보자의 기조 발언, 패널 공통 질의, 후보자의 공약 발표 및 공약에 대한 개별 질의, 단답형 OX 질의응답,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 사회자 공통 질의,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총 소요 예상 시간은 약 90분에서 10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후보자의 정책과 국정 및 지방자치에 대한 식견을 종합 판단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발언 순서입니다. 기조 발언은 후보자당 2분씩을 드립니다. 30초 전에 먼저 예정을 올리게 됩니다.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공재강 후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2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2분이 지나면 타종을 하게 되는데 30초 전에는 두 번의 예정을 올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2분이 지나면 5번이 올립니다. 네, 시간을 후보자님께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통합당 공재강 후보께서 기조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전 평택시장 미래통합당 평택시 갑 국회의원 후보 공재광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요즘 안녕하신지를 여쭙는 것도 차마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환자를 돌보시는 우리 평택 지역의 의료진, 공직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몹쓸 전염병이 우리 삶과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도산하고 어머니 가게가 문을 닫고 아들은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이 비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역을 위해 시장을 들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십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저 공재광 이 국가적 재난을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도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접촉을 자제하고 온라인을 최대한 활용해 평택 시민들께 진심과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를 겪은 우리 평택시는 제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 아주 꼼꼼하게 전염병 매뉴얼을 백서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21대 국회 입성하면 평택의 경험을 살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 사람만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또한 직접 부딪혀 본 사람이 뭔가 문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 공재광 평택 발전의 전제 조건이 될 법안과 예산이 무엇인지 겪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많은 예산을 끌어오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수도권 경제 신도시 평택의 위상을 수직 상승시키고 당당한 평택 100만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수나 연호는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조금 오버하셨는데 앞으로 좀 더 지켜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님 기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평택갑 후보 홍기원 인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시민들이 고통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4월이 되도록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IMF 금융위기와 일본의 수출 규제, 경제 침략에도 온 국민이 합심하여 이겨낸 저력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 정부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대응 조치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민들의 성숙한 자세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저도 여당의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 홍기원 27년간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핵심 경제부처와 외교관으로서 쌓아온 국제감각, 경제식견, 그리고 중앙부처 인맥 총동원해서 우리 평택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신인이지만 민주당의 쟁쟁한 정치 선배들과 당당하게 경쟁에서 승리한 뚝심과 저력도 있습니다. 능력 있는 새 일꾼 한번 써보십시오. 힘 있는 여당 후보 필요한 시기입니다. 평택 발전의 히든카드 홍기원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기원 후보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분의 기조 발언을 들었습니다. 토론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인데요. 패널 공통 질의 시간입니다. 공통 질의는 4개 항에 대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방식을 말씀드리면 질문은 30초 이내에 패널들께서 해주시고 답변은 2분 이내로 후보자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시 추가 질문 30초 이내에서 패널께서 해주실 수가 있고
이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30초 이내에서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패널과 후보님들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티브로드 기념방송 이창호 부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답변은 홍기원 후보, 공재강 후보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후 답변 순서는 교대로 진행하게 되고 질문은 이창호 부장님에 이어서 서민호 대표님, 정승환 부장님, 박성복 대표님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이창호 부장님 질문해 주시죠. 질의는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분야입니다. 답변은 홍기원 후보님 먼저 해주시고 이어 공재강 후보님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해 주시죠. 첫 번째 질문 자분 기남방송의 이창호 부장입니다.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그랬지만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이번에는 또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임명이 되면서 그러니까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국회 견제 기능이 소홀해졌다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립의 나라인데 이권 분립이 돼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두 후보께서는 지금의 국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견해하고요. 어떻게 하면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국회는 입법을 하는 것이 기본 기능입니다. 그리고 나라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선출해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정치 신인으로서 지역 곳곳을 돌며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많은 꾸중을 들었습니다. 제발 싸움 좀 하지 마라. 일 좀 해라. 선거 때만 되면 인사하고 끝나면 나 몰라라 하지 말아라. 예, 그게 절절한 시민들의 민심이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도 큽니다. 그렇지만 상습적으로 거리로 나가 투쟁하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도대체 국회가 제대로 열린 게 언제인지 국민들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싸우지 말고 거리로 나가지 말자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야당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겨울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민생을 살리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하고 의무를 위반하면 국민 소환하고 국민입법 가능하도록 발의하는 정치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개혁 힘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홍기원은 또 외교관으로서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홍기원 후보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이창호 부장님 혹시 추가 질문 하실 거 있으면 그럴까요? 네, 그럼 공재강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는 국회 기능 상실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 중심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우리 국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놓은 장본인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해 있는 우리 국회가 청와대 이중대라고 하는 언론 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균형, 우리 예산을 통제하고 입법 기능을 보완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제1 목적입니다. 국회의원들 시민들을 평가를 받아서 표로 선출된 대상자입니다. 독립기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현재 처해 있는 상황, 문재인 정권 출범한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이 3번 만날 때 국정 동반자인 제1야당 우리 황교안 대표 영수회담 제안했었는데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국정 동반자인 우리 제1야당 대표가 중요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중요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께서는 제1야당 국정 동반자로 인정을 하고 그 보폭을 넓혀서 남북관계 개선하고 대외적으로 한미관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중국을 우리가 포용한다면 지금과 같은 현실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평택 시민들께 고합니다. 저 공재광 평택시장을 경험했습니다. 할 얘기합니다. 정당 진영 초월해서 할 얘기를 하면서 중앙정치 국회를 반드시 바꾸고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재강 후보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창호 부장님 추가 질문을 드리면요, 뭐 부수적인 얘기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가 한 팀이 돼서 사법부는 별도의 독립기관인데 어떻게 보면 이권 분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국회에 대한 그 감시나 견제 거꾸로요 그런 기능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릴 거는 국회 해상권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현행 헌법상 국회 해상권은 없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의 심정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싸우는 국회 계속될 때는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또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퇴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해상권은 법률적으로 상당히 미묘한 사항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갖다가 선택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사람, 소신 있는 정치를 통해서 우리 유권자인 우리 평택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서 올바른 우리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도 이러한 기능으로 작동이 된다면 아마 우리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국회도 많이 발전하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이번 4월 15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첫 번째 질의가 상당히 이제 국회의 기능과 역할, 본질적인 부분, 이번 총선을 맞이하면서 두 분이 국정에 대한, 국회에 대한 어떤 시각을 물어보는, 그 정치 철학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통질의 4가지가 있는데요. 후보자들에게 어떤 범주의 질문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과 질문도 공개하지 않은 거고요. 현장에서 아마 후보님들께서 준비하시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통 질의는 평택 자치신문 서민호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경기 남부 평택 오산 화성 GTX 연장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평택 자치신문 서민호 대표입니다. 먼저 바쁘신 선거 일정에서도 토론에 참석해 주신 두 분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C 노선이 화성, 오산, 평택까지 연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평택시는 지난 2월 27일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와 C 노선 연장 업무 협약을 가진 바 있습니다. 경기 남부권 시민들을 위한 GTX C 노선의 연장은 수도권 균형 발전 그리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 그리고 인구 유입 등 지속적인 평택시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두 후보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GTX 노선 연장에 대한 일정과 노선 연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순서에 따라서 공재강 후보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이어 홍기현 후보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GTS는 2007년도 경기도에서 국토부의 제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최종 사업 계획은 2016년부터 2015년도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지난 2월 달에 경기도지사와 화성시장, 오산시장, 평택시장이 노선 연장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고요. 제가 시장 재임하면서도 정부의 경기도에 건의한 사항은 GTX가 수원까지 내려오는데 또 평택은 지금 현재 50만이지만 머지않아 남부권에서는 안성과 오선 심지어 천안과 아산까지 아우르는 100만 도시로 커지는 도시입니다. 또한 우리 평택은 경기도에서 유일한 무역강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산업단지도 20여 개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전에 2007년도에 우리가 노선을 확정했을 때 포함 안 됐던 것을 상당히 아쉽게 판단하고 있지만 지난 2월에 우리 관계기관이 노선 연장을 위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고 상당히 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는 우리 경기도와 국토부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하면 반드시 우리 노선 연장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신다면 반드시 노선은 확정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재광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도 같이 나중에 할까요? 서민호 대표님. 네, 그럼 우리 홍기원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예, 작년 10월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철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수도권 급행철도인 GTX 노선과 계획이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평택시는 오산, 화성과 함께 현재 수원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GTX C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시민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성사시킬 수 있나 일 겁니다. GTX는 국토부, 경기도 또는 예산 당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 홍기원은 경제부처, 재경원, 국토부에서 일하는 고위공직자들을 뽑는 시험을 통과해서 재경원에서 예산과 경제정책 업무 오랫동안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과 훌륭한 인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 정부 그리고 민주당 경기도지사, 평택시장과 누구보다도 잘 협력해서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GTX C노선 연장과 관련해서 지제역을 복합 환승센터로 건립하는 문제도 함께 추진해서 평택이 경기도 남부권의 핵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두 분 후보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네. GTX 잘 아시겠지만 평택의 주요한 현안이죠. GTX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는 것이 평택 시민들의 중요한 큰 바람인데 두 분 후보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꼭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질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공통질의는 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한국인 군무원 고용 대처 방안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질의는 뉴시스 정승환 취재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뉴시스 정수환입니다. 미국은 어제부터죠. 한미 방위비 협상의 불모로 한국인 군무원에 대한 무급 휴직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 군무원이 8,600명 중에 4,000명이 무급 휴직을 당했고요. 이 중에 2,300명이 평택 시민입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이 시점에 이분들은 그 생계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후보자들 입장은 어떠신지, 그리고 소수 단체인 한국인 군무원의 보호 방안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서에 따라서 홍기원 후보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한 미군 사령부는 한미 방위비 협정이 아직 완결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제부터 2천여 명의 평택 지역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 휴직을 단행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최근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저희 사무실을 관계자가 방문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은 근로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 한미 관계에 매우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평택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본국 정부에 꼭 전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 제정에는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법 제정 전에 긴급 생활 자금이라도 대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어제 이낙연 전 총리께서 평택 지역을 방문해서 한국인 근로자들 대표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셨습니다. 저 홍기원 외교부에서 오래 근무한 제 경험을 총동원해서 앞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이 볼모가 되어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문제, 무급 휴직 문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기원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공재광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종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방위금 전년도 1조, 금년도 요구액 6조입니다. 왜 배란간에 미국에서 방위비를 5배를 늘렸을까? 이건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낙연 총리 어제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낙연 총리 재직 때 방위비 협상 해결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무급 휴직 들어가는 우리 근로자분들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선거입니다. 이러한 정부를 믿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근로자 안타깝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이모님들 만났습니다. 많이 억울합니다. 운동장에서 미군 부대 근로자 만납니다. 억울해합니다. 어렵게 들어왔답니다. 하소연합니다. 특별법 시간 오래 걸립니다. 이게 대책입니까? 저 평택시장 재직했을 때 어린이집 106억 경기도와 중앙부처에서 싸웠을 때 선제적으로 예비비를 선집행했습니다. 언론인이 공무원 징계 먹는 거 아니냐고 질책했습니다. 그 징계 내가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선적인 것은 싸움에서 피해보는 우리 국민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특별법보다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선집행 후 정산하면 해결될 문제를 특별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한심합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 실정입니다. 네, 두 분 답변을 들었으나 입장이 많이 갈리기도 하고 좀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네요. 네, 저 추가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각자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그 홍기원 후보님은 지금 뭐 강한 유감을 표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평택 시민인 2,300여 분이 지금 현재 길거리에서 철야 농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재광 후보님, 예비비로 예산을 선집행한 다음에 후결산하면 된다. 사실은 이것도 비현실적입니다. 말로는 그렇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분들한테 평택시에서 어떤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공 후보님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공 후보님,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정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것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국가 간의 협상을 해보신 분이라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협상 타결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됩니다.
미국은 10억 불인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불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주고 타결해야 됩니까? 협상이 타결 안 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 정부의 잘못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 우리 정부에서 선 집행해서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면 되지 않겠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제안했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안 된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외교 실종이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외교는 외교입니다. 1차적으로는 외교부 장관이 1차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총리가 나서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다. 왜 1조였던 방위비를 5조, 6조로 늘렸겠습니까? 전통적인 우방 미국을 등한시하고 김정은이와 중국에 목매이고 있으니 우리 전통적인 우방이 5배로 올려서 돈 많으니 대한민국 돈 많으니까 분담금 많이 내라.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우리 홍기원 후보 외교부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외교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평택의 후보자입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먼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외교 실정인 우리 무급휴고에 직면해 있는 우리 근로자분들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지 정부에서 내놓은 특별법을 거론하고 지금 선거 기간에 임시국회가 열리겠습니까? 직접적인 것은 정부의 잘못, 또 여당 후보로 나와 있는 후보자가 경기도나 정부 평택시에 제대로 된 건의를 했는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절차적인 하자 다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000여 명의 우리 해고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한 면, 이 심드한 부분을 해결해 주는 방법은 평택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못하면 평택시에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정부에서 추가로 특별법 만들어서 지원되면 그것을 갖다 정산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네,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추가 질의는 30초 이내로 그리고요 추가 답변은 30초 이내로 하는데 한 20초가 지나면 예종을 올려주시고 30초가 지나면 마이크를 끄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렸고요. 네,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공통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금 측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장애인 고용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질의는 평택시사신문의 박성복 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평택시사신문의 박성복입니다. 근로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제도입니다.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기업인들은 이런 고용 부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벌금을 내고서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장애인 고용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이 제도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 답변은 순서에 따라서 공재강 후보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기관 또 행정기관, 기업체 모든 분들이 공통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제도적인 거 법적으로 구속하기 이전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비율 2.96%입니다. 정부에서 법적으로 5%까지 늘려라, 3%까지 늘려라, 6%까지 늘려라, 백날 법적으로 제한한들 우리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을 때는 상당히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고 이웃 탈출, 기업인 하는 사람들 신나게 해준다면 우리 장애인 고용 늘어날 것입니다. 그 선제적으로 저는 평택시장 재임할 때도 우리 장애인에 대한 채용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우리 장애인들 배치하는 것도 지역을 고려해서 편의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배치까지 권고했습니다. 1단계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 그리고 이런 저변이 깔려 있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기업체는 자발적인 규제에 의해서 실천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인해서 장애인 비율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홍기원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세상, 그리고 홍기원이 정치를 하려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소외된 계층, 취약계층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가장 기본은 역시 자립입니다.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에 의해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인 경우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부담금이 낮아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제도 개선 중요합니다만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국민들,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공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고용도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고 또 우리 평택은 다른 자치 지역들과는 달리 아직 장애인들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직업재활 자치법규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장애인들이 보다 차별을 느끼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장애인 관련 입법 지원 힘쓰겠습니다. 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단문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정에 호소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로다가는 실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마저도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신다면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또 이 순기능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을 발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극적인 의향이 있고요. 현직을 떠났지만 그동안 제가 우리 이제 복지기관에 이제 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이 장애인 단체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입니다. 예, 국회의원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법 개정상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네, 두 분 추가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 공통질의, 패널 공통질의 4가지 공통질의에 대한 질의 답변, 추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 10시 40분인데요. 제가 원래 예상한 시간은 한 10시 한 32분 정도의 이 라운드를 끝내는 건데 후보자님들께서 시간을 풀로 잘 활용하시네요. 아무튼 이번 토론회가 정말 열띠게 진행되고 있고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정견, 식견, 그리고 어떤 판단력 여러 가지를 가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사실 두 분 다 국회 입성하면 좋겠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모든 두 분이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동안 봉사해 오셨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두 후보님의 공약을 들어보고 그 공약 중에서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진행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홍기원 후보님부터 대표 공약 3개 내지 4개를 2분 이내에 핵심을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후보님 발표 이후 공약 내용 가운데 두 분의 패널께서 각자 한 가지씩 2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의는 마찬가지로 30초 이내 질의, 답변 2분 이내, 추가 질의 30초, 추가 답변 30초로 진행됩니다. 홍기원 후보 순서가 끝나면 공재강 후보님 순서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홍기원 후보님 먼저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상황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 비상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야 될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일본, 세계 각국이 다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어서 이러한 경제난은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우리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긴급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경기도도 1인당 10만 원의 기본소득, 그리고 어제는 또 평택시에서 유사한 내용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러한 민생경제 해결을 하는데 최대한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러한 자금들이 조기에 지급되어 서민 고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덕 산단, 브랜시티 진이 산단, 여러 산단들이 평택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 협력업체, 4차 산업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면 종료되는 미군기지 이전 평택시 지원 특별법, 대안으로 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대표 공약 4가지를 받았는데 마지막 대표 공약 발표를 못했네요. 쌍용 자동차 경영 정상화 지원이었습니다. 아마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약을 많이 발표를 했었고요. 보도를 또 했었고 또 공보문에도 내용이 있으니 좀 차분히 좀 살펴보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시간에는 대표적인 것 1~2가지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홍기원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순서에 따라서 서민호 대표님과 평택자치신문의 이원 유시스의 정승환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서민호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시죠. 예, 홍 후보님한테 평택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시법으로 제정된 평택지원 특별법이 2014년에서 2018년 기간을 연장한 후 이어서 2017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이 평택지원 특별법은 평택 지역의 모든 개발을 위한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사업, 일반 지역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유에서 평택지원 특별법이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후보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공재강 후보는 평택지원 특별법을
상시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평택지원특별법은 공장이나 대학 설립 규제 완화, 국제화 계획지구 국가재정 지원 18.8조 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특별법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다 끝났는데 이거를 상시법으로 한다는 것은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고 미군 부대가 산재해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작년 9월 26일 여기 계신 언론사 대표들이 주최한 평택 로컬 포럼에서 현역 의원인 원희철 의원과 공재강 의원은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렵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그때 공재강 후보께서도 참석하셨던 걸로 아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아마 인사하고 떠나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현역 의원들인 그분들도 상시법은 고사하고 기간 연장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평택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네. 추가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경기 북부 지역에 의정부시나 이런 데는 특별법이 정해져서 미군이 떠났음에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후보님께서는 뭐 특별법이 형평성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미군이 떠난 지역도 지금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대통령 시행령에서 공여규격이 현행 3km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군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건 현행은 3km에서 약간만 더 확대를 한다면 지금 갑 지역 같은 경우는 모든 도심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여구역 확대에 대한 입장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상시법이 어렵다고 한 것은 현행 주한 미군기지 이전 평택시 지원특별법을 상시법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또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동두천이든 다른 지역이든 미군 기지가 있거나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별도의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그러니까 이 현재 평택시 지원특별법이 종료되면 우리는 이쪽 특별법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평택 지역의 중요하고 뜨거운 현안인데 후보님의 입장이 비슷한 면도 있고 또 차별성 있는 부분도 있고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이 시간은 홍견 후보님에 대한 질의 시간, 공약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마쳤고요. 혹시 공재강 후보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적절하게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공약 중에 두 번째 질문은 고덕 국제 신도시 개발에 따른 낙후 구도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공약 부분입니다. 뉴시스의 정승환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뉴시스 정수환입니다. 그 고덕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송탄 구도심 지역에 대한 이 활성화 방안이 다시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신도시로 인한 구도심 활성이 공동화는 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우려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고덕 국제 신도시가 다 완성되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주하게 되고 또 각종 행정기관들이 글로 입주하게 되면 이제 평택시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그 구도심들은 자체적으로 특성화된 방향으로 재생하는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고덕 국제 신도시에서 신장동이라든지 또 부대 앞 송탄 출장소 앞과 같은 상권이 함께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 체계를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 송탄 지역의 구도심에서 고덕 쪽으로 오고 갈 수 있는 길이 매우 불편하거나 좁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좀 더 편안하게 또 가까운 마음으로 구도심의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가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덕 신도시 10만 중심지대고 주변 구도심은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구도심 지역에 대한 특성화 방안, 뭐 하다못해 뭐 관광 지역으로 뭐 다시 개발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안은 모색하신 게 없으신가요? 예, 사실 국회의원이 각 지역에 개별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후보자인 상황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거기를 어떻게 크게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또는 시민들이 좋은 방안을 가지고 제시해 오면 중앙에서 법적으로 예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네, 홍기현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한 답변,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홍기현 후보님의 공약 발표 및 개별 질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재강 후보님의 공약 발표 및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박성복 차장님과 이창호 부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진행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재강 후보님 발표해 주시죠. 예, 저희 대표적인 4가지 공약은 제가 평택시장을 역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국가 사무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시 및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고덕 신도시와 프랜차이즈 사업이 완결됐을 때 가장 피해보는 지역이 구도심입니다. 신장 1, 2동, 송북, 지산동, 서정동 많은 피해를 봅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평택시장 재직했을 때 신장동 앞 도로 확대를 위해서 700억을 투자했습니다. 간선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로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고도제한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원유철 대표께서 청원을 했는데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 보상도 이루어집니다. 상업지역에 대해서 신장동 58m 제한받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시민들 더 이상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예술의 전당 박물관 문화인프라 구축하겠습니다. 평택시장 재직했을 때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국비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국비 더 많이 끌어오겠습니다. 미군기 지전 특별법 우리 홍기현 후보와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 시민들은 평택을 잘 알아야, 일을 잘 알아야 우리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디 평택 지원 특별법을 미군 공여지법으로 연계시켜서 추진한다는 자한테 정말 한심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2015년도 평택시장 되고 나서 법제연구원에 우리 평택지원특별법 상시화법을 만들기 위해서 3천만 원 예산까지 투입했습니다. 평택시장 국회의원들 국회 다니면서 상시법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시민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어떻게 평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평택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평택을 알아야 됩니다. 네, 공재강 후보님의 4가지 공약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럼 공재강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서 박성복 차장님과 이창호 부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K55 평택 오산 미 공공기지가 평택시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 관련 주민 피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고도 제한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을 위한 보상 방안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도 제한은 얼마 전에 지난해 12월 달에 원유철 대표께서 완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원 대표께서 얘기했던 것은 고층을 58m에서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청원이지만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고도 완화가
추진이 병행해서 안 됐을 경우에, 공익을 위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피해 58m가 아니라 70m, 9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업지역에 공익을 위해서 피해를 본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50년대, 60년대 국가가 요구하는 거 우리 국민들 다 동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가에서도 사고의 전환,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공정한 후보 공약에 대해서 이창호 부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공정현 후보님, 그 송탄의 서정리 초등학교가 몇 년 되신지 혹시 아십니까? 10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98년 됐습니다. 근데 이 서정리 초등학교의 입학생이 올해 26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가 계속 위축이 돼서 학생 수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제출하신 공약에 보면 초중고 맞춤형 특성화 명문 학군을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이럴 경우에 명문 학군을 조성하게 되면 그 신도심과 구도심의 그리고 또 농촌과 도시 지역 간의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모두 얘기했듯이 고독 신도시와 브랜시티 사업이 완결됐을 경우에 고스란히 피해는 구도심에 있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학교입니다. 구도심에 위치해 있는 대표적인 고등학교 태광, 효명, 나운고등학교, 은혜고등학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입니다. 초중학교는 지금도 피해 보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거제, 지방에 있는 대안학교들도 많습니다. 특성화되지 않으면 우리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학교 선생님, 행정실장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고독 신도시 브레인시티가 완결됐을 때 지금도 인구가 떠나고 있는 상태에서 학생을 담보를 하고 있는 학교는 그 피해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특성화 고등학교 평택시와 경기도 정부에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학교가 과학이 특성화되고 B 학교가 수학이 특성화되고 C 학교가 4차 산업과 관련된 학과가 특성화된다면 오히려 외부에서 신도시에서 구도심으로 학교 오는 그런 명품 학군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공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저희 평택 지역의 교육 수준은 한 몇 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그 몇 점수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는 계량하기 어렵지만 사실 평택은 공립이나 국립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사립학교 비율이 60-70% 정도 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평택 고기업 평준화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우리 고등학교 수준도 높아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재강 후보님의 공약과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이 이제 11시입니다. 토론회 시작되고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중반전이네요. 비교적 차분하게 또 집중된 상황 속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무겁고 딱딱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번 라운드는 좀 쉬어간다는 의미 혹은 좀 가볍게 거쳐간다는 의미에서 OX 단답형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오늘 토론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들의 주도권 상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X 단답형 질의는 우리가 11개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옆에 있는 OX판으로 질의에 대해서 OX판으로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각 질의당 1분씩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사회자가 답변의 이유를 듣고 싶다면 간략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짤막한 이런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는 시간 관계상 사회자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후보자님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평소의 생각과 관점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정책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항상 의문이 따릅니다. 종합부동산 정책을 더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종합부동산 정책 강화 법안에 찬성하면 O,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X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의견이 갈리네요. 한 분은 필요 없다, 한 분은 필요하다. 네, 그러면 우리 필요 없다는 분 먼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까요? 그리고 이 필요하신 분 우리 홍 후보님 먼저. 예, 사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대상 자체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 이미 부동산세를 어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당장 부동산세를 인상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찬성하신 뭐 혹시 특별하게 더 하실 말씀? 주택은 대부분이 거주 목적입니다. 재산적인 가치로 생각해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규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국익을 위한 주한미군의 지휘에 관한 협정, 소파죠. 소파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평택의 상황에서는 더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O,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네요. 그 필요한 내용 중에 가장 그 변화돼야 될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씩만 간략하게 꼽아주시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우리 공정한 후보님 먼저 이번에는. 소파 개정은 그동안 한 60년 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한 번도 개정된 사례가 없답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익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주한미군의 범죄나 사고로 인해 한국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한국인의 우리 국민의 권리가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OX 질문입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많습니다. 20대 국회는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가 될 경우 세비를 반납하겠다? 아니다. 반납하겠다고 생각하면 0, 그렇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납 한 분은 반납하겠다, 한 분은 그렇지 않다. 의견이 엇갈리네요. 자, 그렇지 않다는 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공재강 후보님. 저는 누구보다도 일꾼입니다. 일로 심판해서 반납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홍기원 후보님. 저는 사회자의 질문 취지는 홍기원 개인 국회의원이 일을 안 했을 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 전체가 일을 제대로 안 했을 때 당연히 일하지 않고 돈 받는 것은, 월급을 받는 것은 저로서는 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오라고 했습니다. 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위원회 정당 공천 제도 논란이 되고 있죠. 폐지하겠다, 아니다. 폐지하겠다고 생각하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O. 아, 두 분 다 폐지하시겠다는 거네요. 지금 다 정당 후보이신데, 그리고 사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지껏 공수표를 남발한 대표적인 분야인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 홍기원 후보님 먼저. 예, 제가 지역에서 활동해 보니까 특히 시의원분들은 정당 공천을 받는 것이 또는 정당에 소속돼 있는 것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많은 장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면은 정당 공천 폐지하겠습니다. 네, 공재강 후보님. 저는 현직 시장을 겪어봤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기초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시의원들, 구의원들, 군의원들 똑같다고 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시의원들은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민들과 한 발 앞서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당 공천 폐지 당연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회자로서 약간 의외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국회의원이 되면 정당 공천 폐지 안 하는 게 좋고, 사실 중앙 정치에 지방 정치가 많이 예속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당 정치가 발전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 두 분의 현재 현실 속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는 그런 어떤 신념 같은 거 그걸 듣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국회의원이 되시면 이 부분 꼭 관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당선이 되면 평택 시민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로 송탄 출장소 앞에서 음악 없이 1분간 춤추기를 할 용의가 있다, 없다? 있다면 O, 없다면 X. 하나, 둘, 셋. 아니, 한 분은 또 X, 한 분은 O네요. 네. 그러면 추겠다는 분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공재강 후보님. 저는 1시간이라도 하겠습니다. 시장도 국회의원도 평택 시민입니다. 이 거리두기를 좁혀야지만이 진정으로 우리 평택 시민들과 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의 권리는 중앙에 가서 우리 국가 예산 많이 따오는 데 필요한 것이고요. 지역 주민들한테는 좀 창피하면 어떻습니까? 평택 시민이 국회의원이고 평택 시민이 시장인, 시장 국회의원이 평택 시민인 그런 평택의 정치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홍기현 후보님. 네. 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제가 거리에서 차량 인사를 아침 저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거리에서 차량 인사를 통해 앞으로 시민과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약속하는 팻말을 들고 일주일간 거리에 서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브레인시티 성균관대 유치가 무산됐습니다. 브레인시티의 대학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O,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십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O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평택 지역 고교 평준화 논란이 뜨겁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평택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평택 지역 고교 평준화 실시가 필요하다, 아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찬성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메르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평택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 아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X, X. 두 분 다 X네요.
이 부분은 짤막하게 의견을 들어보도록. 보통은 공공의료 체계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두 분은 반대하시네요. 먼저 홍기현 후보님부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공재광 후보님 말씀. 물론 평택시에 공공의료법인이 있으면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에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별개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공공의료법인을 세우는 것은 즉석에서 찬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공재광 후보님 말씀해 주세요. 공공의료원이 상급 병원 이상일 경우에 대학병원급 이상일 경우에 찬성이지만 안성의료원 같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하고요. 안성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대학병원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은 대학병원, 아주대학병원 유치가 확정이 돼서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모적인 것에는 이중 투자가 안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10번째 질문입니다. 9번째죠. 평택은 국가안보 중심 도시임에도 국공립 시설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국공립 시설을 유치하겠다. O. 그렇지 않다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O와 세모가 있네요. 네. 네. 그러면 세모 먼저 들어보죠. 네. 예, 사실 국공립 시설 유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설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시설이 오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지 못해서 세모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평택에 외교부 소파 국민지원센터가 국가기관으로서 있고 이를테면 뭐 박물관이든 여러 가지 주한미군도 주둔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택 같은 도시의 세력이 어떤 시세면 국립 혹은 공립 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재광 후보님은 어떤 거를 유치하고 혹시? 평택시장 재임했을 때 제가 평택호 매립지 53만 평에 사실 안보 평화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거는 육해공군이 다 있고 미군 기지까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용역 결과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국방부로부터 또 정부로부터 예산받기 위해서 우리 51사단장, 해군 2함대 공작사 사령관까지 다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왜 안보 평화 공원이 필요하냐면 우리 2함대에 보면 천안함이 있습니다. 또 평택함이 퇴역이 돼서 평택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사에서 퇴역하는 장비, 미군에서 퇴역하는 장비들을 모으고 이게 무기 체계를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관까지 하자. 육군관, 해군관, 공군관, 미군관을 만들어서 체험관을 만들고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한다면 전국에서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에 관한 얘기들 많이 나오네요. 정원을 늘리자는 입장도 있고 줄이자는 입장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세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찬성하면 O, 그렇지 않다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분은 O, 한 분은 X입니다. 국회의원 수도 줄이고 세비도 줄이자. 한 분은 찬성, 한 분은 반대네요. 찬성 입장. 국회의원 수 줄이고 세비 줄이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 보면 제 생각에는 80% 이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원하면 국회의원 수 줄이고 세비 줄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우리 홍기현 후보님 반대하시죠? 예,
지금도 국회의원의 권력이 셉니다. 개별 국회의원들의 권력이 너무 셉니다. 그 숫자를 줄이면 남아있는 국회의원들의 권력은 더 세질 겁니다. 돈을 많이 받으니까 좀 줄이자, 세비를 줄이자, 이거에는 찬성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을 줄이면 남아있는 국회의원들의 권력은 더 세지고 또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세비는 줄이자는 의견도 많이 있고요. 다 줄이자는 의견도 많이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그만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이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가 개헌을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질문입니다. 국회의원 당선 시 상임위원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 선택은 지역 실정과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선택은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아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겠다면 O, 그렇지 않다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상임위를 선택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떻게 좀 재미있으셨나요? 네. 네, 이상으로 OX 답변형 질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상호 토론은 약 2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각 후보자당 5분씩 배정을 해서 1라운드에 10분, 2라운드에 10분, 총 2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룰을 제시해 드릴까 하다가 룰을 제시하지 않고 후보님들의 전적인 주도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상대 후보님에 대한 배려 그리고 유권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너무 5분을 다 본인을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답변 기회도 주시고 또 본인의 주도권을 갖는 그런 생산적인 토론이 되도록 두 분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홍기원 후보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갖고 5분간 토론을 진행하시고 이어서 공재강 후보님께서 진행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주도권 토론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상호 토론은 가능한 후보자의 정책이나 능력, 도덕성 등에 관한 자유로운 주제로 진행하게 되지만 후보자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근거 없는 비방은 삼가해 주시고 특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선후의 정책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후보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홍기원 후보님 진행해 주시죠. 네. 예, 공 후보님 지난번 다른 언론사의 방송 토론에서 저에게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직책이 선거용으로 구해된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일반 우리 평택 시민이 저에게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이 뭐냐 물어보신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공 후보님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국회에 가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정책자문위원직을 선거용으로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데 대해 상당히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 후보님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신 경험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해서 청와대 사정을 누구나 잘 아실 수 있는 분이 국가안보실의 정책자문위원직을 선거용으로도 줄 수 있다는 식의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검색 한 번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1기, 2기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명단이 다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중에 몇 분은 현재 통일부 장관을, 또 한 분은 현재의 외교부 제1차관을, 또 한 분은 차관급 국립외교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정책자문위원으로 선임되는데 1, 2기 때 명단을 언론에 발표했더니 안보상 문제가 있어서 제가 3기로 선임됐는데 지금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청와대 인사검증까지 통과해서 중국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국가안보실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저에게 선거용이 아니냐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심히 유감이고요. 또 우리 국민에게도 상당히 현 청와대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주는 잘못된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그런 분들, 정말 외교안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위촉됐는데 선거용으로도 그런 직책이 부여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인식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기훈 후보 사실 5급 고시 출신이세요. 정말 훌륭합니다. 기재부에서 근무하시다가 공정위로 가시고요. 공정위에서 외교부로 가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만 걸으셨습니다. 그 좋은 기재부를 왜 떠났는지, 또 그 좋은 경제 검찰이라고 자랑하시는 공정위를 왜 떠나서 외교부로 가셨는지, 외교부에서 외국 근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기훈 후보님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11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선거용 맞습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외교부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속이고 청와대라는 세 글자를 우리 유권자한테 알리기 위해서 우리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어찌 평생을 몸담았던 외교부 관료가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청와대 세자를 우리 유권자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평생을 몸담았던 외교부를 버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으로 썼을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저 9급 공무원입니다. 저 9급 공무원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 방송통신대학교 나왔습니다. 저 자랑합니다. 경력과 살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으시는데요. 외교관으로서 명예퇴직하고 자연이 된 상태에서 제가 중국 대사관에서 2차례 근무했고, 또 중국의 대학에서 중국의 대무역 정책을 연구했고, 또 외교부에 있으면서는 FTA 업무를 담당했고, 그러면서 중국과의 FTA 협상을 했던 그러한 중국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첫 번째 홍기훈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 라운드였습니다. 진행 토론의 내용은 우리 유권자들께서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을 들고요. 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라운드의 두 번째 주도권 토론, 공재강 후보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저는 홍기훈 후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싸운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메리트 우리 평택에서 겪었습니다. 코로나19 해결을 위해서 홍기훈 후보께서 현장에서 방역 활동도 열심히 하십니다. 현장에 계시면서 저도 여러 번 했지만
같은 마음에서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에도 그동안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과연 우리 홍기훈 후보께서는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괄로. 그리고 우리가 2015년도에 메르스 겪으면서 매뉴얼과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대응을 못하면 현장에 있는 평택시에서 같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홍기훈 후보께서는 2015년도 겪었던 메르스 백서와 매뉴얼을 읽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얼마 전에 우리 모 국회의원께서 정부에서 코로나 대응이 너무 심각하게 못하니까 질문한 내용입니다. 올 2월 작년 동기 대비 방호복의 중국 수출 물량이 무려 1,300배가 늘어났답니다. 말 그대로 중국에 다 갖다 주니까 국내에서 쓸 방호복이 없던 거예요. 심지어 강원도에서 1,300만 개를 요구를 했는데 500만 개밖에 못 줬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의료진은 방호복이 아니라 가운 입어도 된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홍 후보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1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투명하고 적극적인 대응 조치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원봉사활동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응의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잘한 알겠습니다. 것은 잘했다고 그러면 얘기하고 유감으로 못한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에서 신천지 신도로 인해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됐을 때 여전히 미래통합당에서는 홍 후보님,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서 홍 후보님 사태가 확대됐다고 이렇게 유감 말씀하셨습니다. 표명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들은 가급적이면은 정부에서 잘못하고 현 정부에서 잘못한 거는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보고 바로 정부에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기훈 후보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일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2월 3일 황교안 대표께서 마스크는 우리 국민이 먼저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 반체를 제한해야 된다. 2월 6일 조경태 의원은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하라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 재계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곧 종식될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 다음날 14일 감염병을 총괄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곧 종식될 것 발언했습니다. 어렵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봉준호 감독과 짜파구리 오찬을 했습니다. 국민들 공분을 샀습니다. 2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짜파구리 오찬을 했을 때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월 3일 날 황교안 대표께서 제안했던 마스크 수출 제한한 것을 2월 26일 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수출 제한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2월 3일 날 바로 했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마스크 사는데 그런 많은 시간이 투여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메르스와 코로나 사태에 대한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시각과 관점에 관한 토론을 중심으로 공정한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예, 1라운드 토론회를 마치고요. 예, 두 번째 좀 호흡을 가다듬고 두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다시 홍기현 후보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죠. 예, 제가 또 지난번 방송 토론에서 이 공 후보님이 을 지역구에서 갑 지역구로 갑자기 옮긴 거에 대해서 을 지역 유권자들과 갑 지역 유권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용의가 없느냐 했더니 본인은 선당 후사 개인보다는 당을 생각해서 당의 요청이나 결정에 따라서 온 거다. 나는 참 억울하다. 2년 동안 을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또 좋은 결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데 갑으로 오게 돼서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 중에는 시민들에게 사과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은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억울하다. 본인 개인의 이익이 침해돼서 억울하다.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당 후사, 개인보다는 당을 따라야 된다. 물론 저도 당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저희 개인적인 견해를 이익보다는 당의 방침이나 또는 뜻에 따르는 것이 옳겠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결정 과정 옮기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이해를 구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공 후보님과 함께 경쟁했던 한 예비 후보는 페북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역구를 옮긴 것은 개인의 결정인데 당을 핑계대지 말라. 개인의 결정을 당을 핑계대고 시민들에게는 선당후사 그러한 당만을 생각하는 당의 일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그러한 자세로 저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홍기원, 제가 시민들에게 한 약속, 국민들에게 한 약속 어기라고 당에서 얘기하면은 제 소신을 지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할 때는 사전에 시민들께 100배 사죄하고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불가피함을 호소하겠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공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 4월 15일 날 미래한국당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홍기원 후보께서 우리 미래한국당을 걱정해 주시고 지역구 옮긴 것을 걱정해 주시니 우리 유권자께서는 얼마나 우리 공재광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 평택시장 했습니다. 갑과 을을 다 총괄했습니다. 평택은 갑과 을이 따로 없습니다. 저 평택에서 태어났습니다. 평택에서 학교 나왔습니다. 평택 직전 시장을 했습니다. 평택 고덕신도시 평택항, 평택을의 문제가 아닙니다. 브레인시티 사업, 평택 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전 평택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저는 갑에서나 을에서나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당진이나 아산이로 갔다면 아마도 아산에 있는 또 당진에 있는 유권자들이 전략공천이라고 반발을 할 수 있겠죠. 홍 후보께서 걱정해 주실 거는 을 지역에 나와 있는 민주당 후보를 걱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유권자 공무원님을 여러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넓게 시민과의 약속을 판단해 저버리고도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일할 제대로 수 있는 양해를 구하지 못하는 또 태도를 평택을 지적한 잘하는 것입니다. 진짜 일꾼을 선택해 주십시오. 편협한 생각, 큰일, 평택을,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 보안해서 공 후보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도권을 갖는 시간입니다. 공 후보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평택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평택 시민에게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잘못 보인 거에 대해서 같은 정치인으로서 그걸 시정할 기회를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본인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오인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정치인으로서 같은 국회의원 후보로서 시민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네. 네, 이 첫 번째 라운드 역시 좀 두 번째 첫 번째 토론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마지막 주도권 타임입니다. 공재광 후보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죠. 경제와 우리 홍 후보께서 공정위에 근무한 것을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지난 토론에서 우리 홍 후보께서 공정위에 근무한 것을 자랑을 하셨습니다. 경제 검찰로 언급하시면서 유권자들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공정위에 근무한 경력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우리 홍 후보님. 예, 한 3년 정도 됩니다. 예,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고 봅니다. 공정위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위 역할이 큽니다. 그거는 준사법권 갖고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정을 해놓은 것도 맞습니다. 소비자를 위해서 소비자가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항도 공정위에서 제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 후보께서 생각하는 공정위가 준사법기관의 역할보다 초월하는 검찰로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 경제 위기입니다. 이러한 마인드로 해서 경제 전문가라고 죽어있는 대기업에서 투자를 기피하는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이런 분야를 검찰 수준의 마인드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기업하는 사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것도 변함없는지 답변을 이따 함께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들 많이 걱정하시고 전통시장도 많이 가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대책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행에 가보십시오. 신청해놓고 몇 개월입니다. 이게 대책입니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직접적으로 빨리빨리 신속하게 수혜를 보는 정책이 필요한데 발표는 그럴듯하게 합니다. 수혜는 언제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은행에 가서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지침도 안 내려왔답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도 함께 해주시고요. 정부의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거론되는 것도 큰 틀에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오죽했으면 평택에서 주는 10만 원도 30에서 50만 원까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할 때 국가가 재난 위기로 판단했을 때는 지자체, 경기도, 중앙부처 필요 없다고 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국민이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100조 대출 지원계획, 재원대책 있겠습니까? 재원대책 없을 것입니다. 평택시에서도 일단은 평택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재정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평택시에 1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늘리는 저희 안에 대해서 동조해 주실 수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한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토론회에서 제가 자랑한 것은 아니고 저의 경력을 소개한 것입니다. 저는 경제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재정경제원에서 근무했고 또 소위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를 했고 또 외교부에 가서도 경제와 대통상 업무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일했던 재정경제원과 또는 각종
국책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부, 산업자원부 이런 데에 훌륭한 인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 후보님, 행정이 집행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마음은 답답하지만 그런 상황 이해하실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우리 정부 현 비상 상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평택시도 마찬가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홍 후보님, 부분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네. 네, 20분이 지났네요. 이제 두 번의 주도권 토론을 네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뭐 사회자가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두 분께서 잘 진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또 때로는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또 하기도 또 합니다만 주도권 토론은 자신의 어떤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토론에서 보여줬던 이런 모습들, 식견들, 내용들 부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유권자들께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열띠게 토론에 응해주신 두 분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참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할 타임이 됐습니다. 부족한 시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요. 나머지 시간은 사회자가 공통질의 두 가지를 드리는 것이 남았는데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사회자 공통질의는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만 열띤 토론, 첫 번째 질문만 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바꿔서 이렇게 가벼운 것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직권입니다. 잘 들었고요. 사회자 공통질의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좀 궁금했던 이런 부분인데 뭐 답변은 짧게 해주셔도 됩니다. 2분 이내지만 짧게 해주셔도 되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개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원활하게 해서 다양한 국민의 민의를 국회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패스트트랙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번 총선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여야 주요 정당들이 비례위성 정당을 도입하며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졌고 국민들에게는 진영 논리와 정치 혐오를 더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향후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는 생산적 국회를 위한 제도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례위성 정당에 대한 의견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기원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고 공재강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기존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 1등한 사람만 당선되고 나머지 표는 사표가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또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일정 수의 비례의원들이 선출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현행 기존의 제도는 사회가 바뀌어서 시민들의 뜻이 다양해지고 욕구가 다양해지는 그러한 뜻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일부 소수의 뜻이 전체의 뜻을 대변하는 양 과잉대표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었고 그에 따라 2015년 선관위에서는 현행 제도와 비슷한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제안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시민들의 뜻, 변화된 사회 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석에 있어서는 다소
손실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정당 발전이라는 대의 명분에 따라서 다른 야당들과 힘을 합쳐 현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비례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비례 연합 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유감스러운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법을 개정한 취지에 맞춰서 국회의원 선출 제도가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비례 위성 정당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홍기현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재강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 그대로 청와대만 있고 국회는 없는 실종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우리 대한민국, DJ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러한 사례가 없었던 우리의 국회 실종, 우리 아까 홍기현 후보께서 말씀드린 4+1 듣도 보도 못한 사항이 이번 정부의 이번 국회에서 발생됐습니다. 4+1 과연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인정을 했겠습니까? 자리를 늘려서 정부 장악하고 언론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4+1로 우리 전국을 장악하려고 획책한 발상입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위성정당 만들었을 때 쓰레기정당, 꼼수정당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실책했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위성정당 만드는 걸 쓰레기정당, 꼼수정당으로 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힐난하더니 민주당 어떻습니까? 바로 잡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마지막 보루 4.15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해 주십시오. 사법부, 행정부, 상권 분립에 있어서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없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인데요. 이 부분은 좀 원래 이제 그 평택 지역의 그 상승하는 부동산에 대한 그 대책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질문은 그동안 열띤 토론을 했고 두 분 다 공직에 계셨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중앙정부 부처 근무도 하셨고 또 부득이하게 토론을 하다 보고 선거전을 하다 보니 상대방에 대해서 또 공격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내심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결과를 떠나서 페어플레이를 두 분께서 해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고 아마 그럴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해오셨다고 생각하고 한 짧은 시간입니다만 상대 후보분이 보시기에 상대 후보의 어떤 장점이 있더라. 이 장점은 정말 그 훌륭한 장점이고 뭐 본받고 싶고 많은 분에게 알리고 싶다. 내가 봤을 때 그런 장점이 어떤 부분인지 좀 덕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 답변을 어느 분이 먼저 하는 거죠? 예, 공재강 후보님께서 먼저 해주십시오. 같은 지역에서 이제 공직자입니다. 같이 이제 평생 저도 이제 29년, 3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뛰시기가 저도 2014년 나왔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홍 후보께서 현장에서는 더 겸손하게 제가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배우자께서 지금 많이 다니셔요. 우리 불악산에서도 뵙고 하면 사실 정치인 배우자들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찾아가서 인사를 미리 드립니다. 아마 우리 평생을 공직자 생활했기 때문에 생활에 있어서는 바른 분이라 생각하고요. 저도 또 그런 경로를 겪었기 때문에 홍 후보께서도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평택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이번에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공 후보님 장점이 열심히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제가 처음 출사표를 던졌을 때 정치 신인으로서 기성 정치인보다 2배 더 열심히 하겠다. 또 뛰고 또 뛰겠다. 그러한 약속을 많이 했었는데 공 후보님이 워낙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2배 하기는 정말 힘들고요. 딱 10%만 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더 뭐 토론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진행이 돼서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두 분께 그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견 발표, 상호 토론, 많은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두 분의 정견을 듣고 판단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마무리 시간 한 2분 이내에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은 홍기원 후보 먼저 해주시고 공재강 후보님께서 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오랜 동안 평택의 정치에 실망 많으셨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실망을 가져온 평택의 정치를 바꾸고 평택을 새롭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비전으로 부족함이 많지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산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원에서 일하고 또 외교관으로 세계 무대를 누빈 27년간의 공직 경험, 저희 열정 이제 고향 발전, 정치 발전에 쏟아붓겠습니다. 경제도시 평택, 안보도시 평택, 국제도시 평택, 국제 감각과 경제 식견, 그리고 경제부처 인맥을 가진 홍기원이 적임자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장밋빛 거창한 약속 저는 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조그만 약속도 소중하게 여기고 조금씩 평택의 정치, 평택을 발전시켜 나가는 정치인, 평택갑을 올곧게 지키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27년간 공직 생활의 신조로 삼았던 성실에 더해서 시민과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로 평택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새 일꾼 홍기원 써보십시오. 힘 있는 여당 후보 지금이 선택할 적기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깨끗하고 바른 정치, 성실히 일하는 정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기원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공재강 후보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저희 평택 주민께서는 이웃을 향한 애정과 헌신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민관, 군 모두가 이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평택 시민 모두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게 되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민심은 언제나 정치를 앞선다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 공재광 이러한 민심을 잘 섬기겠습니다. 평택은 걸출한 정치인도 많이 배출한 매우 수준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기원 후보께서는 후원회장을 맡을 만한 덕망이 있는 분이 평택에서 없는지 찾지 못했는지 선거용으로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를 후원회장으로 정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일회용 선거용 맞습니다. 후원회장까지 외부인으로 선임한 것은 평택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존심이 상합니다. 후보도 후원회장도 평택을 잘 모릅니다. 평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평택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도 평택에서 졸업했습니다. 직전 평택시장을 역임했습니다. 누구에게 평택을 맡기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해온 일이 남다르면 할 수 있는 일 또한 남다르다고 했습니다. 저 평택 전문가입니다. 평택을 더 크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바꾸겠습니다. 오로지 평택 시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뛰겠습니다. 화려한 스펙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방통대 나왔습니다. 야간대학원 졸업했습니다. 살아온 인생 공재광 걸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마무리 발언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1대 국회의원 평택갑 선거구 언론사 주간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동안 궁금하셨던 후보자의 정책이나 인물 됨됨이, 능력 등에 대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공식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성실하게 토론에 임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님과 미래통합당 공재광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두 분 후보님의 나라와 지역 사랑에 대한 열정을 많은 시민들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분의 앞길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긴 시간 함께 해주신 평택지역신문협의회와 평택시 기자단 소속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 여러분,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 토론회를 보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